8월 17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오늘 2차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2차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에서 주최를 하고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열리게 됩니다. 지금 당권 경쟁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이게 1차 경선에서 어느 한쪽이 과반 획득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장동혁이 그동안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김문수는 주춤 내지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장동혁의 이 폭등세가 좀 주춤하면서 이제 박빙의 대결 아니냐,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2차 경선에서는 이제 지금은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지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선거 구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조경태로 몰려있는 저 지지세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어느 한쪽이 끝이 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오늘 2차 TV 토론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보고 각 캠프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당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당심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또는 뭐 중도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 80% 당심, 20% 민심, 이 여론조사가 꼭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할 것이다. 지금은 과반 획득 없이 김문수, 장동혁이 앞서고 있고,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안철수, 조경태가 상당히 10% 미만으로 지금 뒤처지고 있다 라는 것은 뭐 각 캠프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그러니까 김문수와 장동혁을 놓고 당심이 어느 쪽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줄 것이냐, 그 몰아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뭐 안철수, 조경태, 어제 한동훈이 독촉을 했죠. 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안철수, 조경태가 후보 단일화를 해낼 것이냐, 이게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이 소위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뉜 구도 속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는 특검의 수사입니다. 특검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서 이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거의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 그 해제 표결을 할 때, 계엄일 해제 표결을 할 때 동조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건 정치 탄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헌정당으로 걸어서 해산시켜 볼 수 있겠느냐, 정치적인 탄압 공세입니다. 이 두 가지 수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뭐 아니면 또 아직도 여전히 당내 쇄신을 주장하는, 이렇게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 두 사람의 대결이다, 소위 탄핵 반대, 또 특검을 놓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지금 지지율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과 김문수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갈리는 지점은,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 같은 당 쇄신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장동혁은 분명하게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특히 조경태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은 조경태를 비롯해서 이렇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 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도려내겠다, 당을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반대로 당을 내보낼 수는 없다. 지금 107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이 개헌 저지선이다. 그래서 쉽사리 도려내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서 장동혁, 김문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더 선명하게 전투력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안철수 조경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전투력을 보이고 있고, 당 밖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권과의 전투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재명 정권과의 전투력은 보이고 있지만 당 내부로는 조경태, 안철수, 반 이재명이면 모두 연대해야 한다. 당을 도려내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국민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막아줄 것이다. 김문수는 국민들에게 그런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107명이 원내에서 이 개헌을 막아야 한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당 밖에, 당 내부에 대한 전투력은 이런 모양이지만, 이런 차이를 보이지만, 당 외부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저 특검과 맞서 싸우는데도 김문수는 지금 중앙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면서 내일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두 중앙당사로 모여달라. 무기한 이렇게 농성을 벌이고 있고, 장동혁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쪽에서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은 젊고 김문수는 좀 나이가 들었고, 또 이 메시지도 장동혁은 선명하고 김문수는 좀 두루뭉술하다. 대신 장동혁은 선명한 대신에 좀 이 제한적이다. 지지층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좀 제한이 되고 있다. 김문수는 두루뭉술한 대신에 좀 지지층이 폭넓은 것이 아니냐. 대선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이런 서로 장단점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의 폭등세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한 이유는 당 내로나 당 외, 당 밖으로나 이렇게 강성 메시지들이 나은 결과다. 극우, 극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극단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폭력을 선동하는 세력, 위법을 선동하는 세력, 불법을. 이건 극단적인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정치 공방전에서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불법입니다. 가짜뉴스나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상대편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극단적인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세력은 지지세를 확산하지는 못합니다. 지지세를 넓혀가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렇게 큰 선거는 극단적인 주장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아마 송원재 TV도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 TV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조사도 합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송원재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송원재 TV를 만들어가지만, 댓글을 통해서나 만들어가지만 이렇게 여론조사까지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장동혁이 훨씬 압도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송원재 TV 시청자분들도. 근데 여기에 제가 완전히 얽매여 버리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장동혁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저도 무조건 장동혁을 지지해야 합니다. 송원재 TV의 주인은 시청자분들이고 구독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는 이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튜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정치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또 선전선동까지를 할 수 있는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객관적인 언론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보면 장동혁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아직은 이 선명하게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냐, 장동혁이 무조건 다 도려내겠다라는 것은 선명하고 이 강성 이런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 자신의 지지율을 넓혀가는 데는 좀 한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장동혁, 김문수, 지금 안철수, 조경태 지지층이 이 당심이
장동혁보다는 김문수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김문수도 특검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게 김문수로서는 숨통이 트인 겁니다. 김문수가 상당히 좀 애매했죠. 이 메시지도 선명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강성 지지층, 선명한 지지층도 놓칠 수가 없고 이 폭넓은 지지층도 놓칠 수가 없다. 김문수의 뭐 입버릇 같은 것입니다. 통합입니다. 이 통합을 좀 선명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를 살려준 게 오히려 이 경선 국면만으로 보면 소위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이 카드로 김문수가 무기한 농성을 들고 나온 것, 이게 김문수로서는 활로가 된 것입니다. 역시 김문수는 토론보다는 이 장외 집회, 행동이 김문수에게는 어울린다. 장동혁도 물론 1인 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김문수가 좀 더 빨랐고 좀 더 강력했다. 이제 이런 점들이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이 두 사람의 경쟁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검을 매개로 한 김문수 메시지의 선명성, 특검을 매개로 한 장동혁 메시지의 포용성, 이 부분이 오늘 이 TV 토론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현재로서는 일단 결선 투표로 이 두 사람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주장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제, 뭐 엊그제 모두 지금 광화문에서 많은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기는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걸 극단적인 주장이 필요할 때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핵심으로 해서 이 주장의 합리성을 더해서 이 지지층을 확산해가는, 그래서 전체 당을 뭉치게 만드는 이런 파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폭력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좌파에서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합니다. 많은 가짜뉴스를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개딸들을 응집시켰을 뿐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정치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파에서도 가짜뉴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짜뉴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이재명 정청래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이 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어준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데, 김의겸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칼날을 우파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입니다. 이 폭력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 선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력도 뭐 때로는, 정말 제한적으로 때로는 폭력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저항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짜뉴스도 어쩌면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술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폭력을 선동했다면 그 폭력을 당당하게 법정까지 가서 책임을 지면서 나는 이래서 폭력을 선동했다, 이래서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꼬리를 내립니다. 나는 뭐 그렇게 폭력 선동을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 오보였다, 뭐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검증을 했는데 오보였다,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자세가 이 지지율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세력은 언제나 지지율에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지율에서 이렇게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로 남아있는, 어제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한동훈도 이야기를 했고 조경태,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 뭐 소위 쇄신파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경태와 안철수는 서로 접점도 없고 정치적으로 공통점도 없고 지지층도 겹치지도 않습니다. 또 이 계산이 다릅니다. 조경태, 안철수 모두 이 뭐 쇄신을 그냥
입버릇처럼 주장을 해서 자기 정치적 브랜드로 해서 조경태는 부산에서 뭐 앞으로 7선 한번 해보는 것이고 안철수는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좀 유지해보자. 뭐 이런 계산들입니다. 이런 계산들에서 지금 뭐 조경태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되지도 않을 것이고 후보 단일화를 해봐야 큰 변수도 되지 않는다.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결선 투표도 못 나가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두 사람을 합한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는, 이렇게 폭망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건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당심,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문수와 장동혁의 대결인데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오늘 2차 TV 토론회를 보고 나면 어느 한쪽으로 지지율이 완전히 쏠리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느냐.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를 겨냥해서 장동혁, 김문수 자신들의 약점을 어떻게 채우고 보완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어떻게 더 드러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17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